김건희의 말에 대해서 값어치를 쳐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말은 맨날 거짓말이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한 게 지금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거든요. 무슨 뭐 신발 사이즈 같다 그러고 무슨 뭐 모조품이 어떠고 저쩌고 그 김건희 측에서 다 흘리는 거에 대해서 그냥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놀아날 게 아니고요. 그것도 하나의 언론 플레이고 그냥 특검은 본진을 쳐서 빠르게 빨리빨리 신병 확보하고 수사에 성과를 내야 되는데 김건희 씨도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김진우라는 이름도 개명된 이름이에요. 가족들이 왜 이름을 개명하고 다니고 얼굴을 가리고 다닐까요? 앞으로도 무엇인가 사기를 치려는 그러한 미래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 김진우라는 이름은요, 서초동에 있는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했습니다. 기자들 관리 김진우 저자가 했고요. 보수 유튜브 관리 바로 저자가 했습니다. 이자가 행한 그러한 악행들도 반드시 특검에서 밝혀야 된다. 민중기 특검 지금은 뭔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란 특검보다 김건희 특검에 더 많은 인력 투입해야 된다. 법을 바꿔서라도 지금 내란 특검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인데 이것 좀 더 보강해야 된다. 차고 넘치는데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물론 막 그 수사가 여론에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보여줄 건 보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당연합니다. 안돼 곧 보여줄 거예요. 김건희 씨 8월 6일 소환 예정돼 있잖아요. 조사 제대로 받을 거야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조품을 심어놨다고 특검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란 듯이 모조품을 그것도 왜냐하면 오빠의 장모집이라는 게 특정되기까지는 특검에서도 제보 내지는 진술 확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유력하게 믿을 만한데 그거를 김건희가 알고 있었다고 보여져요. 의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란 듯이 모조품, 저는 모조품을 차고 나토 순방에 갔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짝퉁을 메고 간다? 그거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수사기관이 뭐라고 할까? 원래는 빌렸다고 얘기했다가 아니요, 원래 빌렸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진실과 다릅니다. 사실은 가짜였어요. 가품이었고 제가 짝퉁을 메고 갔습니다. 누구 보고 믿으라는 소리입니까? 오늘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보석 세공사한테 물었어요. 짝퉁은 얼마냐? 2억 1천만 원짜리. 대단히 정교하게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이게 업인데 의뢰를 주면 1,300에서 1,400만 원을 청구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도 아무리 낮게 단가를 잡아도 5, 600은 넘고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500만 원 이상이면 보석률을 신고하게 돼 있으니까. 수사에 아주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요. 아주 나쁜 자세. 아주 교묘해요. 예, 교활하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영장 바로 칠 겁니다. 8월 6일 저는 영장 청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김건희가 외국에서 모조품을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죄가 안 됩니까? 만약에 외국에서 모조품을 샀다라고 해도 그 모조품과 관련해서 가액이 500이 넘는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신고를 했어야 되고요. 본인 거니까요. 모조품이라도? 네, 모조품이라도. 왜냐하면 보석이잖아요. 이게 다이아로 세팅됐을 때 6천만 원이 넘는다는 건데 너무 이 기술이 정교해가지고 크리스탈 같은 걸 해도 뭐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혐의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된 혐의는 뇌물입니다. 목걸이를 그러면 뇌물로 안 받았나요? 아니요. 그라프라는 6천만 원이 넘는 그런 목걸이를 통일교로부터 받았다는 혐의로 또 수사가 한 축으로 돼요. 근데 이 목걸이는 가품을 목걸이를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줄나라를 섰는데 이걸 가짜로 한다? 그 말을 지금 특검 보고 국민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아마 영장 발부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같은 사람은 이 사법 체계를 그냥 농단하고 주물럭거린 사람 아닙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의 구속, 그 이후에 새 정부의 등장, 특검의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 그럼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들이 이건 절망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건희 문제도 이게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닌데 수사 의지의 문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거는 의지를 가지고 해내지 않으면요, 정말 이건 특검 문 닫는 문제 수준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이 3특검도 이제 평가할 때가 왔거든요. 이제 본인들 성적표 내야 되고 평가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수사에 개입하자는 게 아닙니다. 특검을 평가하고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채찍질을 하는 것인데, 저는 국민들께서 더 많이 관심 갖고 더 많이 눈을 부릅떠야 이 엉덩이 무거운 민중기 특검이 더 그래도 50m 뛸 거 70m 뛰고 70m 뛸 거 100m
뛰는 그 노력이라도 할 것이다. 저는 더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민중기 특검 바꿔볼까요? 아니, 마음 같아서 바꾸고 싶죠. 저도 솔직히. 아니, 수사 더 잘할 사람 많을 텐데 참 이분에 대한 저는 그렇게 신뢰를 지금은 아직은 제가 평가해서 긍정적인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김건희 문제 빨리 제대로 처리하고 국민의힘에 연루된 의원 얼마나 많습니까? 왜 지금 성과가 하나도 안 나옵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밥 한 지 뭐 5분 만에 밥 내놔라 뭐 이게 아니라 저 어느 정도 이제 수사 성과를 낼 때가 됐잖아요. 아니, 지금쯤은 밥하는 냄새가 나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 책임을 맡은 사람이 의지로 보여. 그러니까 저는 그겁니다. 뭐 영장 아직 뭐 구속한 사람 많이 없어도 뭐 지금 삼부토건 일부 회장들 잡아는 거밖에 없어요. 뭐 한 게 있습니까? 근데 아까 그 특검보의 발언에서 전 너무 실망스러운 게 성과를 못 냈으면 그 의지라도 보여줘야죠. 근데 의지도 저렇게 말랑말랑 하니까 성과를 못 낸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또 하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자꾸 지금 밥 언제 되냐고 그러는데 잠깐만 지금 콩나물 무치고 있어. 뭐 빨리 밥 달라고. 잠깐만 저 나물을 좀 더 무쳐야 돼.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이 사실은 우리 내란 특검만큼 그렇게 스피디하고 강력한 그러한 액션은 취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조금 이렇게 약간은 좀 실망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 수사 대상자들의 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자들은 국외로 도피하거나 뭐 밀항을 시도해갖고 잠적하거나 자신의 배우자를 해외 출국시켜주면 내가 들어오겠다는 그 말장난 같은 제안들. 또 사실은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그래요. 수사 조사를 받으면 특검까지 생긴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때문에. 그러면 공권력에 대해서 8월 6일 날 출석해서 성실히 소명을 하고 수사에 협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6시 이후로는 조사를 못 받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조사 받을 때는 3, 4일간의 텀을 둬야 됩니다. 이거 뭐 피부과, 성형외과, 시술 예약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 마음대로 지금 특검을 농락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면서 뭐 이미테이션이다, 뭐 증거물을 저기다 옮겨. 지금 이럴 때는요, 민중기 특검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어부들이 쌍끌이 그물처럼 그냥 그 저인망식으로 그냥 압수수색과 그 조사를 해서 인신을 구속해가지고 철저히 수사해야 이 사람들이 딴 생각을 안 하죠. 자꾸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악의적으로 지금 국민들을 농락하고 뭔가 특검을 우습게 하는 그러한 행태들 더 세게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민중기 특검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지금 대충 뭐 어영부영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놈저놈 다 도망가고 그 사이에 김건희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하고 이따위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목걸이를 처음에 발견했다고 그랬을 때 발견된 장소가 김건희 오빠의 장모집. 참 그래도 거기에서 찾아냈다. 이건 뭔가 좀 내부적으로 착착착 움직이고 있구나 기대를 했는데 딱 감정을 해보니까 또 모조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모조품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모조품 차고 있었던 것은. 근데 모조품으로 바꿔놨다가 거기서 딱 발견되게 한 거. 이게 얼마나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악랄합니까? 정말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대로 놔두면 안 되지요. 이번에 그래도 지금 거기에서 뭔가 하나 성과가 나왔는데 이우환 화백 그림이 발견이 됐고 엄청난 현금 돈다발도 지금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 이우환 화백은 유명한 화백이죠. 이 점을 이렇게 막 찍는 그건데 영어로 외국에서도 많이 이게 유명하니까 from the point예요. 점으로부터. 저 작품이 연작인데 진품 감정서도 붙어 있었다고 해요. 이거 누구한테 받았는지 궁금한데 이게 만약에 진품이면 이게 지금 지난 2012년에 300호짜리가 서울 옥션 홍콩 경매에서 24억 원에 팔렸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진품 감정서까지 있으니까 저 그림 환산하면은 신은규 대표님 수십억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 나오겠죠. 지금 한 20억만 잡아도 한 60억 정도 되니까요. 근데 현금이라든지 화가 이런 것은 다른 사람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걸이 발견되면 아 그거 모조품 가짜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현금은 아 그거 다른 사람 거예요. 왜 다른 사람 거를 거기다 갖다 둡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가 김건희의 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 값어치를 쳐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맨날 바꾸는 것이고 말은 맨날 거짓말이고 항상 수사를 교란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한 게 지금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전 최근에도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게 무슨 뭐 신발 사이즈 같다 그러고 무슨 뭐 모조품이 어쩌고 저쩌고 그 김건희 측에서 다 흘리는 거에 대해서 그냥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본류를 쳐야죠. 본류를. 그러니까 저는 저런 식으로 뭐 자꾸 말장난하고 거짓말하고 말 바뀌고 그거에 놀아날 게 아니고요. 그것도 하나의 언론 플레이고 그냥 특검은 본진을 쳐서 빠르게 빨리빨리 신병 확보하고 수사에 성과를 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뭐 보도내는 내용들도 보면은 별로 값어치 없는 걸 가지고 매일 방송에서 막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좀 피곤하고요. 그냥 김건희 문제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윤석열의 권력을 사유화했고 무슨 수 없는 뇌물수수죄와 지금 그 국정농단의 인사개입과 공천농단과 수두룩 빽빽한데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저는 뭐 그림도 나오고 뭐 하는데요. 뭐 코인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저런 것들 다 김건희 쪽에서 돈 세탁의 용도로 썼을 가능성 매우 높고 또 최은순 도박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저는 너무 이렇게 우리가 집중할 필요 없고 좀 더 큰 줄기에서 저는 이 범죄의 맥락을 짚어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지금 저 이원 합의 그림이 점으로부터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뇌물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왜 저 그림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비싸서? 점으로부터. 점. 김건희가 점을 좋아하니까. 아, 점집을 그 점. 대단한 해안이 있으십니다, 우리 앵커님. 아니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그렇구나. 김건희가 문자 이렇게 카톡이라든지 이런 거 보낼 때 점을 많이 찍잖아요. 아, 그것도 맞아. 점을 좋아하니까. 점을 딱 그렇죠.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점 찍고 점 찍고. 그래서 그것도 점을 점을 좋아하니까 그렇다고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맞네요. 왜냐하면 그때 아마테라스 일광 그 예. 신이 그 발견됐을 때 건진 법당에서 비밀 법당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때 윤석열이 부산 내려가서 갔던 횟집이 일광사. 그렇죠. 일광수산. 그래서 일광수산. 일광. 그래서 소름. 근데 지금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본인의 신병 확보를 특검에서 안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렇죠. 수사 혼선을 줄 것 예. 같아요. 자꾸 이상한 걸 뿌리고 바꿔치고. 신발이 갑자기 250, 260 나오고 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증거 은닉에 뭐 증거 조작에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8월 6일 날 조사 받을 때 빨리 신병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속도를 좀 내야 합니다. 속도를 안 내다 보니까 별별 일이 다 나와요. 최혜병 특검에 임성근 이건 좀 얘는 왜 그래요? 또 이번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가 갔더라고요. 그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점이 아니겠습니까? 저를 해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에게 로비했다. 내가 먼저 질문을 했으니까 그 답변부터 먼저 나는 범죄 피의자의 질문을 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범죄 여러분은 너희들은 여러분은 임성근 씨,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시간 낭 떨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곧 있으면 구치소에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신은기 대표님 쟤 왜 저래요? 저 더위 심하게 먹은 것 같고 제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 다 비슷한데 저런 김건희 부류의 뭐 임성근도 좀 비슷한 과라고 보는데요. 저런 인간들은 시간을 주면은 그 시간 가지고 또 장난질을 치기 때문에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몰아쳐야 되는데 지금 임성근도 신병 확보가 안 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자꾸 이렇게 특검을 거의 농락하는 듯한 저런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더 방치를 해야 되느냐. 저는 지금 뭐 특검도 뭐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저는 좀 많이 좀 미진하다. 지금 인성근 문제도 저는 좀 더 강력하게 특검에서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특검 만나러 지가 찾아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쫓겨나고 또 이번에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고. 장희배 변호사님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여기 가서 한 이야기를 듣고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 먼저 빨리 기소해라. 내 와이프 건들지 말고 이 취지더라고요. 와이프? 예, 본인의 부인이 엄청나게 구명운동의 한 복판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사의 표명을 한 날 그리고 이 주변을 탐문해가지고 조사할 때도 부인이 조금 대단히 적극적인 사람. 저희가 목사님 만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는 의혹이 지금있죠. 그리고 사의 표명한 날은 14번인가 부인이랑 통화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밀접하게 이런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걸로 보입니다. 젊어도 그러면 마누라가 더 센가? 약간 그래 보이기도 하죠. 이 수사의 흐름을 보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명 의혹을 하는데 막 군종이 나오고 이제 막 김재환 목사가 나오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부인이 그리고 김건희 측이라고 하고 김건희 측근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특정히 수사기관에서 됐을 거예요. 계속 통화했다는 거예요. 그 한복판에 그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부인이 지금 수사선생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를 먼저 가려라. 내가 죄가 없다는 거를 밝힐 테니까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게 밝혀지면 부인한테 불똥이 안 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수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손상에 올랐어요. 왜 분리가 됩니까? 지금 한 덩어리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급하니까 하는 거예요. 더 패착인 행위를 더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이런 상황을 본인이 초래하는 걸로 보입니다. 장미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자가 왜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는지 이제 좀 이유를 알겠네요. 그래 보입니다. 그러면은 빨리 구속시켜 줍시다. 본인이 원하는 사실은 이제 또 특검도 절차가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임성근 사단장보다는 그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그 경로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 김태효라든지 여러 당시 측근들이 그때 경로했던 그 사실들을 토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들에 대해서 특검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는 뭔가 임성근 사단장도 수사에 혼선을 주고 본인은 빠져나가기 위해서 여론 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팬카페 비슷한 무슨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세를 모아가지고 뭔가 본인이 핍박받는 그러한 여론 작업을 위해서 자꾸 저렇게 언론에 노출하고 무리한 액션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요, 저자가 뒤에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자기 와이프 고명을 위해서 했을 수도 있지만 김건희가 배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김건희가 계속해서 너 뭐해? 지금 내가 너 살려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배후에 김건희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김건희 오빠 김진우도 지금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참 그거 보면서 우리가 지금 수사 결과 나오면은 얼마나 놀랄 일들이 많이 나올까 벌써부터 저는 참 기대가 되는데 김건희 오빠 얘기도 그동안에 계속 나왔어요. 한동훈 나올 때도 나오고 마약 수사 나올 때도 나오고 뭐 요양원 얘기 나올 때도 나오고 김건희가 직접 안 움직이니까 이자가 하수인 노릇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출석 받으러 나와가지고 그 얼굴 안 보이려고 이 더운 여름에 양복으로 그냥 낯짝을 가리는데 참 못 봐주겠더군요. 한번 보시죠. 혹시 김 여사 목걸이 왜 장모님 집에 있었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김건희 구속! 그 목걸이 은폐하려고 하신 거예요? 저 오늘 조사에서 어떤 얘기 하셨어요? 목걸이 왜 김 여사 집에서 나왔는지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김건희 구속! 국고손실 혐의 적용 맞나요? 김 여사가 증거인멸 시킨 건가요? 김건희 구속! 김건희 여사 목걸이 왜 장모님 집에 있었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없다면 왜 얼굴을 가리십니까? 변호사님 혹시 성함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명함만 좀
신은기 대표님, 저자 이름이 김진우가 되죠? 김진우. 예. 예. 김건희 오빠인데 이제 저자가 과거에 유튜브 관리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고요. 아마 김건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범죄 혐의에 좀 깊숙이 연루돼 있다라는 혐의들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참 저렇게 얼굴을 너무 심하게 가려가지고 지금 앞을 못 보고 못 걷지 않습니까? 변호인한테 거의 이렇게 어깨를 기대가지고 저렇게 부축받고 나가는 모습이 정말 추잡하고요. 저런 인간들이 여전히 힘을 쓰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내란이 정리가 되는 과정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도 저자들이 본인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이 사회를 농락하고 있다는 거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참 불쾌감을 국민들께서 다 느끼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 예. 저는 뭐 절차 지키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절차 지키면서도 충분히 기선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검이 기선을 제압하지 못하면 저런 식으로 저 피의자들이 뻔뻔하게 저러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국민들의 그 여론을 좀 고려한 그런 좀 수사를 좀 해주기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여시추사랑님, 이분은 뭔 일로 뒤에 핸들이 안 붙었대요? 구글하고 친하신가? 얼굴 두꺼운 집안이 얼굴 가리는 거 너무 웃깁니다. 이정아님, 3년 호사 누리고 저 먼 꼴이래요. RTY9999님, 지도 지가 죄인인 줄 아는 거지요. 아이고, 참. 얼마나 헤쳐먹었을까 참 궁금해요. 이 사람들이요. 예. 아주 이 국민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김건희 씨도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네. 김진우라는 이름도 네. 개명된 이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원래 이름이 다른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이 다른데 이 가족들이 왜 이름을 개명하고 다니고 왜 저 얼굴을 가리고 다닐까요? 저는 앞으로도 무엇인가 사기를 치려는 그러한 미래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진우라는 이름은요. 21년, 22년 대선에서도요. 서초동에 있는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했습니다. 기자들 관리 김진우 저자가 있고요. 보수 유튜브 관리 바로 저자가 있습니다. 지금 철저히 숨어 있다가 지금 이제 정권이 끝나고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자가 행한 그러한 악행들도 반드시 특검에서 밝혀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자가 과거의 선거에도 개입을 해서 뭔가 검사들과 내통해갖고 캐비넷을 방출하면서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그런 의중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특검에서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가렸다. 무언가 자기의 과거를 감추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이 김진우인데 그 전에 이름이 진득이었다면 얼굴이 딱 나왔을 때 저 새끼 진득이 아니야. 진득이 그 새끼네. 저 놈이 저놈이었네. 이렇게 다 알아볼 건데 김진우 이름은 이제 모르니까 그리고 얼굴 가리니까 옛날에 그 어떤 짓을 했는지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앞으로 또 사기 쳐먹으려고 얼굴을 가린다 이거죠. 그럼요. 이번으로 끝나겠습니까? 하여튼 지네 엄마 어쩌면 저렇게 가족 사기단인가? 뭐 집구석에 DNA가 사기꾼 그 DNA가 있는 거죠. 왜냐면 뉴스타파에서 쓴 책을 보면요. 이 가족의 일화가 소개가 돼 있는데 그 고인이 된 김건희 씨의 아버지가 양평군의 공무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업무 시간 중에 땅을 보러 다녀서 이 질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전격적으로 부동산을 보러 다녔다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취재해가지고 쓴 사실관계예요. 김건희 씨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한테도 선출받지 않은 그냥 대통령의 부인 지위에 있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권 개입, 돈, 집사 게이트도 말도 되지 않아요. 어떻게 자본 잠식 상태의 회사에 그런 천문학적 액수를 기업들이 투자합니까? 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이슈가 있는 거였어요. 금감원 뭐 이런 공정위의 이슈가 있는 회사들이. 그러면서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완전 해먹을 결심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냥 돈만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모든 청탁을 해가지고 공천에도 관여를 했어요. 육성이 나오니까요. 당선인한테 얘기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죄해야죠. 이거를 단죄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은 역사의 페이지를 온전히 넘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다 나옵니다. 이제 다 나오고요.
어제 조태용 전 국정원장 조사 받았잖아요. 뭐 명예를 걸고 뭐 이따위 소리를 했었는데 이자도 어제 조사에서 VIP 경로 들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신은규 대표님, 저는 참 궁금한 게 김계환도 그렇고 또 김성훈인가 그 경호처 차장했던 애 김성훈도 그렇고 이렇게 뭐 다 부인하다가 조사 받으러 가면은 이렇게 진실을 털어놓는데 그건 조사할 때 무슨 비결이 있어요? 뭐 몽둥이를 갖다 들이대나?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진술을 180도 바꾸는 거, 지금 말씀하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 더해서 윤상현도 이번에 말 180도로 바꿨죠. 그러니까 예. 이게 뭐 뻔뻔하다, 거짓말쟁이다, 뭐 이런 비난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권력의 뒷배가 살아있을 때는 정말 국민들을 개, 돼지로 알았던 거 아닌가. 아무 말이나 해도 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에 차서 거짓말을 해왔던 건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이가 구속되고 더 이상 본인들을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말을 통해서 윤석열을 계속 감싸주게 되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본인 각자가 더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자기 살기 위해서 일부 진실로 이제 입장을 바꾼 거죠.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과거에 해놓은 그 거짓말들이 다 떠돌아다니는데 지금은 말이 다르니까 여기에 대한 또 도덕성 문제까지 삼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여기서 느끼는 것이 참 대한민국의 그 소위 말하는 국민의 힘을 구성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썩어 있었는가, 그 민낯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그 수사를 통해서 더 진실이 밝혀지고 이자들은 더 큰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이 사회를 주물르지 못하도록 반드시 방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김성훈 같은 자야 뭐 금방 제가 딱 보기에도 수 틀리면 바로 그냥 표변하고 그럴 자같이 보였으니까 별로 놀랍진 않지만, 김지호 대변인 보시기에는 조태용이 말 바꾼 거하고 윤상현이가 진실을 털어놓은 거하고 어떤 게 더 놀라우세요? 아, 저는 윤상현은요, 네. 진짜 인간 같지도 않습니다. 아니, 이자가 국민들 앞에서 그랬잖아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나는 뭐 안 들었을 것이며 나는 들은 바가 없다. 그래 놓고는 특검 가자마자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악질인 건 뭐냐면요, 고인이 된 장제원 의원 얘기는 뭐하러 합니까? 아니, 그냥 그거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윤석열, 이게 사실 결정적인 증언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본인이 한번 얘기하고 그게 못 믿어오니까 장제원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것을 잘 챙기고 확인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윤상현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주기 위해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그러한 숨길 수 없는 증거를 전 내놨다고 생각해요. 근데 꼭 그렇게 고인이 된 사람까지 이야기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아주 그 비열하고 야비한 정치의 정수를 윤상현이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상현이 기자들이 물어볼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전화 받은 거 없다고. 응? 수십 번 얘기했다고. 결국은 수십 번 거짓말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대한민국의 저 사람들이 그래도 다선 의원도 하고요, 뭐 대통령도 지내고 또 대통령도 만든 사람들, 지금 싹 다 수사 대상자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그동안에 이끌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끌어온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게 저런 식으로 거짓말을 숨쉬듯이 한다, 그리고 본인들의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해서 뭐라도 한다, 이거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왔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자들이 본인의 범죄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까지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정말 특검이 이제는 진실을 밝혀서 이제는 다 책임을 묻는, 그리고 다시는 이 공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저는 그 지경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특검 수사가 계속되면서 이런 자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었구나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서늘한지요. 윤석열, 김건희, 점쟁이들 이런 것들이 판치는 지난 3년 세월을 그냥 놔뒀으면 우리가 정말 나라가 아마 없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